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팩을 하고 있죠. 오늘은 수부지에 대해서 제가 다룰 건데, 그래가지고 세안하고 그냥 마스크팩만 붙이고 제품 바르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마스크팩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들게요, 이제. 자, 오늘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갑자기 수부지를 다루냐? 어제 제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제가 주말에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용인에서 어시장까지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여기 화면에 여기 띄워드릴게요. 소래로 찾아오신 첫 유튜브 시청자분, 구독자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독자분이시고 오늘 여기 회도 떴습니다. 네. 오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의 피부가 수분 부족형 지성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부지 피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부지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 뜨는 데까지 찾아오시고 회 뜨러 오신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피부 상담이나 그리고 뭐 대리점이나 파워 매니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분들은 예전에 많이 찾아오셔가고 있었는데, 주말에 회 뜨는 횟집으로 찾아오시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마이크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겠죠? 마이크를 새로 샀으니까. 네, 그러면은 수분 부족 지성형 수부지 피부가 무엇이냐? 대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름기는, 유분기는 잘 돌고 있는데 얼굴은 속이 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분이 많으면 수분의 증발이 적기 때문에 원래는 수분을 얼굴에 잘 잡아줘야 되니까 이 건조감이나 속건조감을 좀 덜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유분은 많은데 얼굴은 당기는 현상,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화장도 잘 밀리고 제품의 메이크업도 지속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또 민감성으로 바뀌고, 유분이 많이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피지 분비하고 합쳐져 가지고 트러블도 잘 생기는,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골 때리는 피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수부지 피부인 거예요. 자, 수부지 피부 민감성이죠. 화장 잘 뜨죠. 얼굴에 개기름 흐르죠. 안에 속은 또 땡기죠. 화장품을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죠. 화장품을 건성으로 발라야 될지 지성형으로 발라야 될지 모르겠죠. 세안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요거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수부지 피부들은 집중해주세요. 도움이 조금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수부지 피부가 되는 원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유전의 영향도 조금은 받겠지만 수부지는 대부분 있잖아요. 후천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과 다르게 수부지는요,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생기는 분들의 대부분 원인이 어디에 있냐? 클렌징에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얼굴에 세안을 하잖아요. 세안을 할 때 T존과 이 코 주변, 여기까지가 모공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볼은, 이 볼 쪽 있죠, 이 볼 쪽. 이 볼 쪽은 여기에 비해서 그렇게 유분 분비가, 피지 분비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안을 할 때 이 볼 쪽 위주로 해가지고 더 뿌득뿌득 세안을 하는 경향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모공 관리나 블랙헤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수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이 가상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과하게 뻑뻑 문지르거나 알카리성의 세안제, 약산성 세안제가 아니라 세안제를 강한 걸 쓰시거나 클렌징 오일을 세안을 하시더라도 이 바깥쪽 위주 있죠. 이쪽으로 클렌징을 많이 해대기 시작하면 이쪽에 있는 유분이 이쪽보다, 이 안쪽보다 이 바깥쪽에는 피지 분비, 유분기가 많이 없는데 여기를 자꾸 걷어내다 보니까는 이쪽 바깥쪽이 피부가 수부지의 피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부족형 지성형의 피부를 보면 이 바깥쪽, 여기서부터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불그스름하게 건조한 현상이 먼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 피부가 수분이 날아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가뜩이나 유분이 부족한데 이 바깥쪽에 유분기를 싹 다 걷어내 버렸기 때문에. 안쪽은 버티더라도 바깥쪽에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수부지 피부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볼 가상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대부분의 건조감은 이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수부지 피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수분 부족형 지성형 피부야, 수부지 피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실 때, 자, T존 있죠? T존은 뭐예요? 피지 분비가 이 바깥쪽보다는 과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가운데 쪽은 세안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쪽은요, 클렌징 오일을 세안을 하더라도 옅게 하시던가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자신의 모공의 분포도를 보세요. 그럼 대부분 이 안쪽에 모공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이 이 안쪽하고 똑같이 모공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넓어져 있는 상태면은 바깥쪽에 유분 관리도 당연히 같이 해줘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세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세안을 할 때 유분 가다는 T존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요 안쪽 세안은 잘 해주고 바깥쪽 세안은 클렌징 오일이 잘 안 묻게, 오일 세안이 딥클렌저가 안 들어가게 약하게 세안을 구획별로 나눠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안쪽은 집중적으로, 바깥쪽은 연하게 해주는 거죠. 대충 이해를 하셨나요? 요게 수부지의 클렌징의 세안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수부지 피부는 대부분 피부가 민감성으로 바뀌거나 염증 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왜? 유분 분비가 많으니까는 모공에 피지가 막히는 경향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염증 반응도 잘 일으키는 피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라면 피부의 장벽층이 보통은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면역 체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세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극성 세안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각질 제거도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되고, 각질 제거는 어떤 피부나 하시면 안 되세요. 각질 제거는 번외로 치고, 세안제를 사용을 하실 때 약산성 세안제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게 수부지 피부들입니다. 알카리성 세안제로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자, 클렌징 오일로 가운데 T존의 이 모공에 모공이 넓어져 있는 곳을 보시면 돼요. 유분이 과다되는 곳은 집중 세안, 그리고 바깥쪽으로 넘어갈수록 클렌징 오일이 안 묻어도 될 정도의 옅은 세안, 자극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세안하는 습관, 요게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요 세안법을 잘 지키고 나서 부가적인 2차적으로 이제 제품 관리가 들어가야 수부지 피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부지 피부의 클렌징법 아셨죠? 그리고 세안을 하실 때 반드시 눈 근처는 제일 나중에 하세요. 눈을 감고는 세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수부지 피부야. 1차적으로 세안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죠? 가운데 쪽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들어가는데 가운데 이 T존부터 세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비존인 바깥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바깥쪽은 뭐라고 했죠? 유분이 부족한 곳이라고 했죠. 이쪽은 클렌징 오일이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눈을 뜨고 세안을 하셔야 돼요. 눈을 가려버리면 여기 세안이 안 됩니다. 중앙부터 시작해서 바깥쪽 세안을 하시고 볼 쪽 세안을 끝내시고 눈가 주변과 이마 세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눈 감고 세안하지 마세요. 물이 세안제가 눈부터 들어가면 눈을 감게 되면 그 세안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세안하시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눈 주변을 세안하시면 됩니다. 자, 수부지 피부가 아침에 세안을 하고서는 색조를 하고 나갔어요. 그럼 뭐죠? 유분이 굉장히 많고 이쪽은 건조해가지고 화장이 들뜸 현상이 심해요. 복합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수부지 피부, 유분이 일단은 과다 분비가 됐으니까는 지성형 피부에 가까운 수분 부족형 피부잖아요. 유분 과다가 심하지 않다면은, 수분만 부족한 상태라면은 낮에 색조를 해놓고 여기다 기름종이로 유분을 걷어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유분이 과다하고 내가 트러블 발생이 심하신 분들은 색조나 선크림, 비비크림은 얼굴에 과하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피부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기름 종이를 무조건 사용을 해주세요. 위에서 이렇게 찍어내면 기름만 걷어내거든요. 이거를 1시간에 한 번, 2번 정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못하면은 점심시간에도 조금씩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이 들뜨고 그렇게 밀리고 얼굴에 염증성이 심하시면은 될 수 있으면은 비비도 커버력이 강한 비비는 사용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재생비비 쪽으로 사용하시고, 토너 위주로. 그리고 선크림도 유기자차로 흡수형 선크림보다는 무기자차에 가까운 덮이는 선크림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염증 반응이 심하신,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러면 또 쿠션이 잘 안 올라가기는 하는데,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시고, 무기자차 선크림도 잘 발라가지고 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펴지니까. 그리고 앰플 쿠션 같은 걸로 같이 융화시켜가지고 문대서 넣으시던지, 아니면 그냥
무기자차 선크림에 파우더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마무리하시고 선쿠션은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피부에 건강부터 찾아야 되는 게 먼저니까요. 자, 그러면은 수부지 피부에 인셀덤 제품 갖다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제가 지금 세안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제가 걷었잖아요.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안을 하고 내가 왔어요. 그런데 내 얼굴은 지금 건조한 상태예요. 수부지 피부가 뭐죠? 수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건조한 상태죠. 근데 크림을 제가 쓰겠습니다. 크림을 쓸게요. 먼저 쓰든 나중에 쓰면 상관이 없습니다. 크림을 바르시는데 이 크림이 이 T존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디요? 바깥쪽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유분이 많이 분비되는 쪽은요, 크림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크림은 뭐죠? 유분이 많은 성분이니까. 로션에도 유분이 들어있습니다. 카밍젤에도 유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크림, 니베아 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다 수부지가 올리면 안 되는 그런 유분이 과한 크림들은 이 앞쪽, 이 모공이 넓은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성형 피부나 모공 관리를 할 때 이쪽에 주변적으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깥쪽부터 발라줍니다. 가운데 쪽에는 크림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화장품을 바르면 얼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발라야 된다? 그거의 상식을 깨셔야 됩니다. 수부지 관리는. 그거를 깨시지 않으시면은 뭐예요? 바깥쪽은 유분이 부족한 상태고 안쪽은 유분이 넘치는 상태예요. 그 상태니까는 안쪽이랑 바깥쪽이 같이 똑같이 관리가 들어가면은 트러블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했죠? 수부지 피부는 장벽이 굉장히 약해진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더 자극을 많이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크림 갖다가 바깥쪽만 이렇게 발랐어요. 자, 이 안쪽은 안 발랐어요. 제가 지금 안 발라도 되냐? 네, 안 발라도 됩니다. 이렇게 크림을 발라놨잖아요. 크림을 발라놓고서는 무엇을 해주시느냐? 얼굴에 이 크림이나 이런 부스터나 제가 지금 제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굴에 염증 반응이 있거나 피부가 갈라짐 현상이 생기는 분들은 부스터의 사용은 빼주세요. 왜? 부스터가 들어가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수부지 피부는 피부에 갈라짐 현상은 잘 없으세요. 속건조를 느끼고 건조감을 많이 느끼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터를 뿌리는데 지금 크림을 바깥쪽에 발라놨잖아요. 바깥쪽에다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부스터를 바르면 이게 미끌미끌한 게 손에 이렇게 묻거든요. 크림하고 같이. 그 크림을 묻은 거를 안쪽으로 해서 발라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크림을 바르고 부스터를 뿌리면 이게 유화되잖아요. 유화되는 이 크림을 이 부스터와 스킨과 같이 섞여있는 크림을 안쪽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유분의 함유량을 조금 더 줄여놓고선 안쪽으로 발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수분젤은 발라주시는 겁니다. 수분젤도 마찬가지예요. 수분젤도. 자, 내 피부에 이 볼 쪽, 요 바깥쪽은 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조감을 잘 느껴요. 이 안쪽에서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바깥쪽에서 건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바깥쪽은 유분을 좀 더 많이 포함을 시켜주고 안쪽은 유분을 줄여주는 거를 구분을 줘서 섹타를 딱 갈라서 섹타를 구분을 줘서 안쪽과 바깥쪽의 관리를 확실하게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카밍 밸런스를 바를게요. 바깥쪽으로 바르는 겁니다. T존 근처는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 유분이 많이 생성이 되고 모공이 이미 확장이 돼 있고 일반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이 T존은 피지 분비가 많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근데 뭐죠? 우리는 이 바깥쪽이 많이 유분이 부족하니까 유분 관리는 바깥쪽으로만 해주는 겁니다. 세안을 하시고서 화장품을 바르시고 아니면 수부지 피부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김 현상이 안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깥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 바깥쪽에서 발생하는 분들이 99.9%일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천재는 아니니까. 화장품 과하게 바르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자주 흡수시켜줘야 돼요. 특히 수부지 피부는 얼굴에 수분의 보유량이 낮은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수분의 보유량이 적어지니까는 수부지 피부가 된 거고요. 유분이 부족한 바깥쪽에 유분막을 자꾸 세안으로 해가지고 뻑뻑 문대면서 세안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벗겨내니까 이 바깥쪽에 유분이 거치면서 수분을 자꾸 빨리 뺏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에 수분의 보유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수부지로 바뀌고 제품을 발라도 안쪽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건조한 속건조 현상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부지 피부는 이 피부 각질층, 표피층에 있는 관리가 아니라 음식물 섭취, 과일 섭취도 잘 해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 정말 많이 마시셔야 돼요. 수부지 피부들. 제가 말했죠. 물 먹기 싫으면 뭐 드시라고요? 음료를 드시던지 커피를 드시던지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카밍 밸런스 젤을 발랐어요. 인셀덤의 수분 젤인 거죠. 다른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똑같이 비슷하게 하시면 되시는데 제품이 가지고 계신 제품들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카밍 젤을 발랐는데 뭐죠? 지금 이 피부 안쪽으로는, 이 T존 안쪽으로는 제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안 발라도 됩니다. 아셨죠? 유분이 많은 곳에 굳이 유분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트러블의 발생 확률도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발랐어요. 그럼 뭐죠? 이 유분감 있잖아요. 이 유분감. 카밍 밸런스 젤도 유분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부스터를 다시 한번 볼에다 똑같이 뿌립니다. 인셀덤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인셀덤 없으시면 스킨을 섞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뭐죠? 뿌리면 뭐죠? 여기 다시 미끌미끌하게 유분들이 같이 묻어 있습니다. 이걸로 가운데 쪽을 발라주는 겁니다. 뭔지 조금은 아셨나요? 모공에 유분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코는 안 바르셔도 되세요. 근데 이 안쪽은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래도 제품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쳐주는 겁니다. 안쪽에다 이제. 자, 이렇게 발랐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죠? 세럼이 있죠. 수부지 피부들은요, 이런 세럼이나 앰플을 사용을 하실 때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크림, 꾸덕꾸덕한 크림은 유분이 많이 섞였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세럼이나 앰플 같은 경우,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오일 성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여기도 유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럼에 사용을 하실 때도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린 바깥쪽에 장벽도 개선을 해야 되고 보습의 유지력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은 또 발라줘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바깥쪽에 구획을 나눠서 발라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지성피부 모공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트러블 많이 생기시는 분들. 자, 여기 세럼을 발랐죠?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바깥쪽에서만 바릅니다. 크림 도브 같은 거, 메가 도브 같은 거 하시면 거의 죽음입니다. 수부지는 하지 마세요. 수부지는 화장품 과하게 발라가지고 뭐 되는 게 없어요. 수부지는 조금씩 자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깥쪽으로, 이 안쪽으로 화장품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아예. 아, 나는 코 주변하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T존 바로 옆에는 아예 제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인지를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바깥쪽만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똑같습니다. 부스터. 부스터에는 뭐가 많이 섞여있죠? 정제수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물기가 또 묻었겠죠? 이걸로 이 주변을 발라줍니다. 유분 성분을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약화시켜서 발랐는데도 트러블이 자꾸 발생한다. 그럼 아예 제품을 안 바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발랐어요. 요 다음에 형광등도 안 켜고 촬영했네요. 20분 다 됐네요. 제가 이럽니다. 오늘 날씨도 흐려가지고 조명빨도 안 나오는데 망했네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 이 정도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마스크팩 갖고 오세요. 마스크팩. 사연하고 나서 마스크팩 바로 얹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 관리를 다 하고 나서 마스크팩을 한 번 더 얹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제품의 순서는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세럼을 먼저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를 발라도 구획을 정해서 바른다. 그리고 바깥쪽에 발라진 거를 부스터로 뿌려서 안쪽으로 밀어서 발라준다. 유분의 함유량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안쪽으로 발라주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수딩젤 같은 거 쓰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인셀덤 갖다 관리를 하고 인셀덤한테 이렇게 관리해도 충분하세요.
그리고 레디언썸 쓰시는 분들한테 참고할게요. 자, 레디언썸 크림과 레디언썸 토너, 얘네는 유분의 함유량이 많습니다. 얘네를 바르실 때는 인셀덤 지금 부스터처럼은 쓸 수가 없어요. 레디언썸 토너 갖다는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레디언썸 토너에는 스킨보다는 굉장히 오일리시한 제품이니까 레디언썸 토너 갖다는 하지 마세요. 그냥 바깥쪽만 바르세요. 레디언썸 앰플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바깥쪽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안쪽은 아예 바르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뭐야? 나는 가운데 쪽 관리 어떻게 수분팩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시는 물로 하시잖아요. 일단은 유분이 과다되는 가운데 쪽에 트러블이나 염증성 반응을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은 그래도 관리는 해주면서 지성형 피부에 수분을 많이 흡수시킬 수 있는 피부로 타입을 변경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은 관리를 꾸준히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층과 피부 두께가 올라가고 장벽도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수분의 보유량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외부, 바깥쪽에서 팩 한 장 얹으면 요만큼 들어가던 수분이 요 정도 늘어날 때까지, 조금 더 늘어날 때까지,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바깥쪽에선 진행을 해주시고, 내 쪽으로 뭐죠? 물 잘 마시고 음식 섭취 잘 하시고 올바른 수면 습관 가지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나을 수 있는 피부예요. 다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점차점차 내 건강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수부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아까 마시는 식습관, 속보습은요, 이 안쪽에, 피부 안쪽에 있는 보습은요, 제품으로는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히알루론산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글리세린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씩 들어가서 수분을 응축은 시켜주긴 하지만은 안쪽에서 수분을 발생시켜서 채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물을 많이 마셔서 내 피부에 전체적으로 수분이 쫙 퍼지고 얼굴로 올 수 있는 수분도 많아지게끔 만들어줘야지 피부가 속보습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겉에 제품 관리를 같이 해주면서 피부 장벽과 피부 건강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물을 잘 마셔야 된다. 평소에 내가 물 한 컵을 마셨다? 아니요. 그냥 나는 하루에 1리터씩 마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물을 못 마시겠으면 무조건 음료수라도 마셔라. 내 피부 좋아지고 싶잖아요. 힘든 일 아니에요. 자, 수부지 피부, 수부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 마이크를 좀 올릴게요. 자, 수부지 피부, 수부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거 고칠 수 있냐? 네, 고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성형 피부가 건조한 피부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민감성이에요. 너무 힘든 거죠. 수부지 피부 개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세안, 구획별로 나누는 세안. 바깥쪽은 너무 뻑뻑 닦지 마시고 안쪽은 유분 제거를 확실하게 해주시면서 피부 바깥쪽과 안쪽의 유분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깥쪽은 유분이 없는데 바깥쪽에 세안을 너무 뻑뻑하게 되면 유분이 거치고 지질막이 거치고 수분이 다 증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부지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수부지 피부들은 기름기가 좀 많기 때문에 세안을 좀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뽀드득하는 세안까지 뽀드득 되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하죠. 세안이 좀 과하다는 뜻입니다. 세안을 강하게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죠? 화학성 화장품들, 비비나 선크림이나 색조를 과하게 바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어쩔 수 없이 발라야 된다면은 세안하실 때 구획별로 해서 바깥쪽은 부드럽게 유분을 조금 남겨놓을 수 있는 세안 위주로. 아시겠죠? 클렌징 오일 같은 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딥클렌징을. 그리고 안쪽은 유분을 좀 더 걷어낼 수 있는 딥클렌징으로 해서 2분할로 나눠가지고 세안을 하시는 게 수부지 관리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분 제품을 바르면서도 유분 제품은 당연히 써줘야 돼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수부지 피부라고 하더라도. 근데 유분 제품은 어떻게? 바깥쪽 위주로. 아시겠죠? 그리고 안쪽은 부스터를 써가지고 유분을 조금 중화시켜서 유분이 좀 덜 들어오게 안쪽으로 밀어서 발라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발랐는데도 안쪽에서 트러블이 유발이 되고 유분 때문에 얼굴에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안쪽은 제품 관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바깥쪽만 하시고 수분팩으로만 하세요. 자, 오늘 수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바깥쪽 수분은 수분팩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제품 관리로. 그리고 안쪽에 수분은 마시는 물로 한다고 보면 되세요. 수부지 피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래포구 어시장에 회까지 뜨러 제 알바하는 곳까지 되게 초췌하고 되게 못난 모습이잖아요. 평상시에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와주셔가지고 영상 감사하다고 말씀까지 해주셔서 제가 많이 힘이 됐습니다. 응원이 많이 됐어요. 언제든지 누구든 간에 찾아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오픈톡에다 연락하고 오세요. 그럼 주말에는 횟집, 평일에는 피부관리실이라 업무를 보고 있겠지만은 피부 상담은 찾아오시는 분들은 언제든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제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전부 건강한 피부 가졌으면 좋겠어요. 피부는 뭐라고요? 피부는 미용이 먼저가 아니라 건강이 먼저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항상 이쁘고 건강한 피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